금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10월 31일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이제부터 할로윈 이브닝을 맞이하게 될 텐데 아쉽게도 마지막 날 주식시장의 성과가 좋지 못하네요. 네, 그러게요. 이 할로윈의 충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10월의 마지막 거래에 쉽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체린 앵커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장 전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는 양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9월 PCE 물가지수 2.1%로 발표되며 연준의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해가는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 주간 신규 실업 청구자 수 5개월 내 최저 수준을 가리키기도 했죠. 다만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전일 나왔던 MS 그리고 메타의 실적 결과가 되겠습니다.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 과도한 캐펙스에 대한 투자, 거기에다가 너무 높아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강한 매물 출회가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8% 급락하면서 18,100포인트 선을 반납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이번 빅테크 실적 주간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죠. 이 두 개가 잘 나와줘야 빅테크주도 시장 상승, 최고가 직행 내러티브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애플의 실적을 먼저 보시죠.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주가에 가장 부담을 줬던 요인이 아이폰 16 초기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매출이 가장 중요하게 관심사로 지목이 됐었는데 462억 2천만 달러로 발표가 되면서 컨센 대비 웃도는 수준으로 잘 나와줬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럽 지역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서 순이익이 절감하고 또 카테고리별로 맥이라든지 아이패드 부문에서 미스가 나타난 점, 그리고 현재 애플의 PER이 31배죠. 10년 평균치 대비 50%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0.9% 가까운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아마존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역시도 여러모로 시험대에 올라 있는 분위기죠. 이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약간의 비트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헤드라인 넘버를 보신다면 매출액이 1,588억 8천만 달러, 전년 대비 11% 상승,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EPS는 1.43달러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가 됐죠. 부문별로 특히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 부문인 AWS의 매출이 되겠는데요. 274억 달러로 발표가 되면서 컨센서스 대비 미스가 나타났네요. 이 주초에 나왔던 알파벳 그리고 어제 MS와 비교했을 때 AWS 부문이 약간 아쉬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9% YOY 기준 성장률 기록을 하고 있네요.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의 급등 반응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6시부터 어닝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어닝콜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애프터마켓에서의 반전이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이 내용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규장에서의 흐름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M7 중심의 급락 매물이 출회하는 하루였죠. 트리거가 됐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의 실적 결과였습니다. MS의 경우에는 전분기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약간 아쉽게 제시가 됐죠.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6% 이상까지 낙폭을 키워나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2022년 10월이었죠. 그때 당시 오픈 AI의 챗 GPT가 처음으로 공식 출범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한 7% 정도 당일 급락을 나타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처음 보는 일일 하락률을 우리가 오늘 직관을 하는 것이고요. 주가는 406.35달러 선까지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오늘 또 오픈 AI가 신규 서비스를 런칭한다는 소식도 있었죠. 검색 엔진 서치 GPT, 실시간 웹 검색, 각종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건데요.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퍼플렉시티 이제 이런 업체들과 본격적으로 또 경쟁을 하게 된
되는 겁니다. 이 뉴스 역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심을 악화시켰던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의 주가 역시도 4.1% 가까운 낙폭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실적이 괜찮기는 했지만 AI 관련 자본 지출이 크게 증가한 데다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다가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매물이 출회했고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모두 전일 실적 발표 이후에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왼쪽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른쪽이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왔던 월가 투자 의견 변동 내역들 쭉 뽑아왔는데요. 각각 10건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매수 9개, 보유 1건, 메타의 경우에는 매수 콜이 8건, 보유가 2건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다만 MS의 경우에는 유의해야 할 점은 BMO 캐피털, UBS, JP모건까지 목표가를 한 $5에서 $10가량 조금씩 내려잡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베어리시하게 보고 있는 JP모건 역시도 PT 수정치가 $465로 14% 이상의 업사이드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에서는 비록 밸류에이션 부담감에 일제히 내렸지만 실적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나쁘지 않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시 히트맵으로 돌아가 보시죠. 오늘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가 늘어난다, AI 관련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쓸어모으고 있는 엔비디아에게는 호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함께 매물 출회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엔비디아는 4.9%, 브로드컴이 3.9%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업종별로 봤을 때에는 유틸리티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유일하게 상승부를 켜냈는데요. 오펙의 증산 연기 가능성 그리고 미국 안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합쳐지면서 WTI 국제유가가 현재 선물 시장에서 3%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대장주인 쉐브론 그리고 코노코필립스 등의 종목들이 오름세, 유틸리티 섹터 내에서는 엑셀 에너지, 엔터지 등의 종목들이 급등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점검해 보시죠.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내놓은 또 하나의 종목, 바로 인텔이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132억 8천만 달러, 전년 대비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컨센서스는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46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현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고무적이었는데요. 매출 전망치 133억에서 최대 143억 달러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간 외에서 주가를 좀 밀어 올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현재 8.8% 플러스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 대기업이죠. 에스티로더. 장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중국 안에서 수요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를 내려잡았고요. 거기다가 분기 배당률도 감축하겠다. 이러한 발표까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큰 폭의 폭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21% 가까운 하락으로 $70 선마저 반납하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다음으로는 담배 기업인 알트리아입니다. 말보로를 만들고 있는 필립 모리스의 모 회사가 되겠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더블비트를 기록하면서 주가는 7.8%의 급등세에 $54.46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인베이스입니다. 실적이 실망스럽게 발표됐는데 EPS가 28센트, 예상치 대비 큰 폭의 미스가 나타났죠. 매출액 역시도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주가는 15%대의 급락으로 약 1년 반 만에 보낸 최악의 낙폭을 간밤에 기록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 여타 암호화폐 관련주들에 대한 투심이 일제히 저하되는 모습. 라이엇 블록체인의 주가가 11.8%, 매러썬이 8.3%의 급락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간밤 경제 지표들의 성적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PC도 연준의 목표치에 잘 다가가고 있고 이 고용 지표 역시나 최근에 탄탄했던 흐름을 다시 한번 반증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6천 건으로 전주 대비 12,000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6만 2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2만 6천 건 줄었습니다. 미국의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은 가운데 월가에서는 미국의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5개월 만에 최저치인데요. 아무래도 10월 초에는 이 허리케인의 여파로 좀 증가하나 하는 추세가 보였는데 다시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발표된 발표치에서도 감소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주 대비도 하락을 했고 예상치 대비도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나 전주 대비 2만 건 이상 하락했고요. 예상치였던 188만 건 대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견조한 고용 시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잘 안정되고 있다라는 지표가 PCE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PCE 역시나 43개월 내 최저치다라는 지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살펴보면 잘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는 부분이었는데요. PCE가 전월 대비 0.2% 그리고 전년 대비는 2.1%를 기록했습니다.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예상치와 정확하게 부합했다는 점이 또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원 PCE 역시나 전월 대비 0.3%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와 같았고요. 전년 대비 근원 PCE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2%대라는 점 그리고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에 기록해 있다는 점이 연준의 목표치에 잘 다가가고 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 역시나 진정되는 상황,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더 내일 공개가 될 고용 지표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 고용 시장에 대한 정확한 흐름을 파악한 이후에 다음 주에 공개가 될 금리 인하, 기조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 그 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이렇게 고용 지표도 괜찮았고 이 PCE 지표도 괜찮았는데 간밤에 왜 이렇게 증시가 떨어졌을까? 다름이 아니라 이 빅테크 중심 종목들의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실적을 공개한 이후에 AI 투자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면서 강한 기조를 보이자 말 그대로 공포의 할로윈데이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AI 투자 확대가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분기 AI 투자를 포함하는 자본 지출을 전분기 대비 5.3% 늘렸고 앞으로도 자본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투자 확대에 성장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은 이 AI 투자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알파벳과 아마존까지 이번 상반기에만 쏟은 지출이 1,060억 달러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년 대비 AI를 향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에 주목해 보면서 왜 그렇게 주가가 빠졌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에 꼽히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애저의 성장률이 앞으로 둔화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앞으로 성장이 그리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메타 측에서는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 이 부분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지금 이뿐만 아니라 양사가 모두 앞으로 AI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데에 주가가 좀 크게 흔들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회사가 지금 미래에 AI를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는데요. AI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수익이 그리 좋지 않은데 지금 성적이 좋지 않은데 앞으로 이렇게 비용을 계속 늘리면 좀 우려가 된다라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공개 이후에 AI 수요 신호가 보인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내년에 더 많은 비중을 실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분기에만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했는데 2025년에는 총 800억 달러를 AI에 쓰겠다라고 전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메타 역시나 AI 자본 지출 전망치를 10억 달러가량 올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메타 AI 안경,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에 더 집중할 것이다라는 공격적인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AI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지금 소프트웨어 단에서도 매출이 그리고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하드웨어 단에서도 매출이 감소되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이밍 부분에 엑스박스의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에 감소세가 확인이 되면서 지금 현재 성적도 좋지 않은데 미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 주가가 어떻게 다시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때문에 빅테크 관련 종목들이 다 좀 우려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그리고 인텔이 어떤 성적을 공개할지 좀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그래도 아마존과 인텔은 성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장 마감 이후 예상보다 좋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해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EPS는 1.43달러로 집계되며 전망치를 웃돌았으며 매출액 역시나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부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액은 274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미달했습니다. 네, 그래도 참 걱정을 했는데 예상보다 좋은 성적에 시간외 거래에서 4%대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과 EPS 단에서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기대할 부분은 클라우드 측면에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연말 시즌에 앞으로 조금 더 프로모션을 함으로써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4분기 그리고 12월에는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프라임 빅딜데이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후에 클라우드 인프라나 AI 기능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해당 데이에 공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개발시켜온 AI 개발 상황이 어떠한지 기술의 상황이 어떠한지 12월에 조금 더 체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아마존뿐만 아니라 인텔의 주가 상승폭도 상당합니다. 실적 공개 이후에 12%대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기대를 웃도는 매출을 공개했습니다. 매출, EPS 같은 분기 대비 모두 상승하는 수준을 공개를 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나 EPS 부분 꾸준한 자사주 매입 효과가 이번에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사실 순이익단에서는 조금 감소하는 성적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이 아무래도 유럽 시장에서 발생한 일회성 비용이 다소 크게 잡히면서 순이익은 좀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비용 절감에 톡톡한 효과를 확인했던 이번 성적이었습니다. 구조조정 10% 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28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고요. 사실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159억 달러 엄청난 양이죠. 감손 비용을 확인을 하면서 지금 이번 성적 좋았다라고 해석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인텔 CEO가 실적 공개 이후에 어떤 공식 선언을 통해서 지금 파운드리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세계의 추가적인 고객을 이미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이 파운드리 앞으로 조금 더 매출이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가가 여전히 상승세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이 빅테크 전반적으로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 이어서 또 다른 실적 소식 애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이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EPS는 모두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주당 순이익만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전체적인 부분이 나쁘지 않았다.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세부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 아이폰도 맥도 아이패드도 모두 이 컨센서스 대비 성적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애플 측면에서 아이폰 측면에서 이 매출이 이번 분기에 일주일 정도밖에 판매량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아이폰의 성적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4분기 성적을 공개해보자, 확인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은 바로 웨어러블, 기타 상품들의 매출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부분, 그래도 서비스 부분이 여전히 강력한 부분,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WTI가 장중에 좀 큰 폭으로 하락하긴 했습니다. 장마감 직전에 좀 회복하기는 했지만 이란이 미국 대선 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강한 경고를 내비치면서 급등하는 듯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0.95% 상승한 상황인데 지금 어떠한 흐름이 이어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최고가 직전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좋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비트코인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